이번 이야기는 삼국지 제23편 북방의 패권을 건 관도 대전의 서막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조군의 출병은 즉시 이루어졌다. 출발을 기다리는 군사들 사이를 걸어가며 조조가 아들 조비를 불렀다. 비야, 네. 8천 노병만으로 허도를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조조는 염려를 담아 물었다. 그러자 조비는 염려 마세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8천 군사도 많은 게지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자 조조가 조비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어째서? 원소가 여기까지 넘볼 겨를이 없겠지요.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조조는 걸음을 멈추고 조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한다. 그래, 순욱에게 잘 배우면 크게 될 것이야. 조비가 아버지 조조에게 호신용 장도를 바치며 대답한다. 알겠나이다. 조조는 장도를 받아들고 군사의 앞으로 나아갔다. 뒤따르던 순욱이 조조를 불러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승상, 원소군은 별것 아니나 군량은 두렵지요. 원소는 군량 200만 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름치뿐이니 전쟁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순욱은 다른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염려를 담은 어조로 조조에게 말하였다. 전쟁 때마다 군량이 항상 걱정이더니 이번에도 그렇군. 조조는 씁쓸한 대답을 하면서 보름 안에 반드시 끝내야지 하고 희망과 의지를 담은 말로써 순욱에게 내뱉고 수레에 올랐고 순욱은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였다. 조조는 봉군을 이끌고 관도 벌판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이렇게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관도 벌판을 목전에 둔 때에 조인이 달려와 아랜다. 승상, 관도까지 20리 남았습니다. 원소군은 그곳에 진영을 쳤습니다. 원소군의 포진 방향은 어디더냐? 서쪽을 등지고 쳤습니다. 알았다. 원소와 차 한잔 할 터이니 관도 입구에 진을 치고 준비해라. 네. 허저, 장료? 네. 철기병 4만으로 원소군 후방을 습격할 준비를 하라. 예. 하우돈, 하우연. 예. 병력 전차 부대로 중군을 지켜라. 예. 조옹, 악진. 예. 장창 부대로 선두에 서라. 예. 서왕, 우금. 예. 궁수 부대로 적군 진두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예. 조조의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이어졌고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흩어졌다. 관도 벌판 반대쪽에서는 이미 원소가 접근해 오기 시작하였고 그 끝에는 조조군이 진을 치고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얼마 후 원소가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원소가 조조의 진영을 바라보니 벌판 한가운데는 못 보던 햇빛 가리개가 쳐 있고 그 아래에는 조조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등을 기대고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바라보는 원소와 허유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조조군에서 전령이 말을 달려 다가온다. 조승상께서 차 한 잔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전령은 말을 전하고 말을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버렸다. 원소는 전령이 전한 조조의 차 한 잔 대접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허유가 주공, 조조란 자는 워낙 간사한 놈이니 상대하지 마시고 즉각 공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원소는 아닐세. 오늘의 전투는 사서에 남아 후세에 남을 텐데 위험 있는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잠시 뒤에는 조조의 목을 칠 터이니 뭐가 급해서 당장 공격을 하겠나?
궁수부대는 잠시 대기시키라. 곧 죽을 놈이 뭐라는지 들어보고 싶구나. 원소는 여유를 갖고 수레에서 내려 조조를 향해 걸어나갔다. 조심하십시오. 긴장을 풀지 마시고. 허유는 원소의 등 뒤에다 대고 걱정의 말을 하였다. 조조는 원소가 단신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는다. 본초 형님, 별거 없으시오? 조조가 예를 표하며 물었다. 신경 써주어 고맙네. 원소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조조가 원소가 앉을 의자를 자신의 소매깃으로 털며 말한다. 형님, 앉으시오. 조조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원소가 입을 연다. 조정의 승상이 어인 겸손인가? 헤헤헤. 제가 무늬만 승상이지 다들 역적으로 몰지요. 헤헤. 연장자 공경은 기본 입죠. 않으세요. 조조는 너스레를 떨면서 원소가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다. 응, 고맙네. 원소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조조도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조조는 원소를 향하여 어줍은 웃음을 보이며 헤헤헤. 우리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도 참 깁니다. 어릴 적부터 친밀했지요. 그 시절 형님을 따라 낙양성을 누비며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함께 재미도 보고 정말 재미있는 나날이었소.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도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원소가 그런 짓거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가 하고 힐난하는 어조로 대꾸한다. 그러자 조조가 참 형님도 어린 시절의 일이야 누구든지 우리 같지 않겠습니까? 헤헤헤. 그런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조정의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일에 시달려야 하니 그 시절이 꿈 같은 거죠. 하고 말하자 원소는 이복의 맹덕 옛일을 들추러 온 거 아니네. 할 말 있으면 어서 하게. 내 군사들이 좀이 쑤셔하거든. 하고 위압적인 어조로 조조를 닥달하는 말을 토해내었다. 그러자 조조는 헛웃음을 켜며 말한다. 허헛. 어인 말씀을요. 형님, 70만 대군을 몰고 오시다니 참으로 현명하게 잘 왔소. 흐흥. 무슨 뜻인가? 이 전투를 5년 후에 했더라면 분명 내가 승리하오. 조조는 손가락 5개를 원소에게 펴보이면서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허나 지금은 난 솔직히 형님의 적수가 못 돼요. 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그러자 원소가 자신감이 넘치는 어조로 대꾸한다. 허허헛. 진작 결과를 예상했는데 왜 5년이나 기다리겠나? 맹덕. 승패의 갈림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나에게 투항하게. 애먼 자네의 군사 수만을 죽이지 말고. 형님, 내 성격을 잘 알잖소. 곧 죽어도 투항은 못한다는 걸. 조조가 고개를 흔들며 말하자 원소가 자리를 차고 일어서며 외친다. 그럼 잡소리는 집어쳐. 조조가 즉각 대답한다. 아, 형님. 투항은 원치 않지만 형님과 화친은 하고 싶소. 화친이라? 원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내가 형님께 비는 셈 치시던지 어쨌든 좋을 대로 하시오. 예. 그러자 원소가 조조를 내려다보며 조조를 어린 시절의 똘마니 아명으로 부르며 말한다. 이복에 조아만 그 새치 혀로 나를 현혹해서 철수시키겠다? 아뇨 아뇨. 속이다니요. 화친이라도요. 형님, 지금 당장 철수하시겠다면 기꺼이. 형님께 서주를 내드리고 난 달랑 연주만 챙겨 영원히 형님과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소. 원소는 그 말을 듣고 수염을 내리쓰르며 물었다. 지금 한 말은 진심인가? 하모. 진심이다 마다요. 형님께 내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특별히 화친 선물도 준비한 거려. 자, 보시오.
조조는 앉은 채로 몸을 돌려 자기 진영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원소는 조조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조가 가리킨 곳에는 천자 유엽이 수레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소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조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화친 선물이란 것이 한나라 천자라고? 걸맞지 않소? 조조는 원소의 대꾸가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다. 그리고 이어서 형님이 바라던 선물이 아니오. 지금이라도 철수하겠다면 천자까지 데려가시오. 그래서 장차 조정은 기주에 있고 천자를 끼고 천하의 제후를 호령할 분은 형님, 원대장군이 되는 거요. 어떻소? 원소는 잠깐 생각에 잠기며 대답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천자의 수레 쪽을 가리키며 나한테는 천자가 부담이요. 형님이 더 강하시니 날 치료하겠지만 천자가 형님 손에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들지 않겠소?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 형님이 황제와 다를 게 뭐요? 역적 누명도 안 쓸 테고. 그리고 당장 관직을 원치 않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형님 손으로 황제를 폐위시킬 수도 있잖소? 황제 유엽은 전쟁터 한복판으로 자신을 끌고 온 조조의 속셈을 두려워하며 수레 안에서 떨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조조와 원소 사이에서 거래물로 취급되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원소가 조조의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자 조조가 원소의 결심을 촉구한다. 자, 형님, 어떻소이까, 예? 조조와 원소가 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원소의 진영에서는 장공자 원담이 허유 선생, 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길래 일이 길어진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궁금하기는 매한가지였던 허유가 주공과 역적 조조는 어릴 적 벗이니 서로 풀지 못한 매듭도 있을게요. 허나 조조는 간사하고 꽤 많은 놈이라 일이 시간을 끄는 걸 보면 분명 어떤 꿍꿍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공자 원희가 꿍꿍이라뇨? 하고 반문한다. 글쎄요.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조가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유는 고개를 가로 흔들며 대답하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말을 마치자마자 원담 장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소. 당장 주공을 모셔오고 전투 준비하시오. 알겠소. 원담이 허유의 말에 대답을 하고 나가려 하자 아니오. 기다리시오. 곽도가 만류하며 말한다. 보시오. 주공께서는 차를 마시면서도 줄곧 여유 있고 느긋하시오. 반면에 조조는 간청을 하고 있어. 뭘 간청한단 말이오? 원담이 물었다. 그러자 곽도는 수염을 쓸면서 말한다. 화친 아니면 투항이겠죠. 주공께서 저리 느긋하신 것을 보면 승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좀 더 기다려보지요. 애써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지 모르니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허유는 이보시오, 곽도 대인. 조조는 교활한 인물이란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술수가 있는 것 같소. 또 한창 사기충천한 우리 군사들의 사기도 꺾일 것이오. 이렇게 원소의 진영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원소와 조조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천자를 데리고 기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조의 물음에 원소가 머리를 기울이며 말한다. 화친을 위해 천자만 바치면 부족하지. 허도도 내줘야겠네. 원소는 조조를 압박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얼굴을 찡그리고 사정조로 대답한다. 허도는 내 안방과 다름없는데 안방을 내주면 난 어디로 가란 말이오? 연주 땅도 있지 않나? 거기서 주인 노릇하게나. 조조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더욱 찡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연주는 좁고 가난하여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주인 노릇은 무슨. 형님, 내 서주를 준다지 않소? 게다가 천자까지 드리겠다는데 위협하지 마소. 쥐도 너무 궁지에 몰면 되겠소? 조조가 흡사 자기가 궁지에 몰린 쥐라도 된 듯이 비유하자 원소는 더욱 조조를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하여 자네 전쟁 준비는 모두 허도에서 하잖나? 여보게 아오. 자네가 허도를 내놓지 않으면 내 어찌 이 화친을 믿겠는가? 이 같은 원소의 말에 조조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대꾸한다. 허창을 잃으면 문무 대신들이 날 겁쟁이의 졸장부로 알고 내 자리를 탐할 거 아니오.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이 화치는 누가 유지합니까? 그런 뒤에 행여 어떤 놈이 형님을 치려한다면 또다시 귀찮기만 할 거 아니오. 원소는 조조의 말을 듣다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다. 그리하여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데 조조는 아까부터 말을 하는 도중 중천에 떠 있는 해의 기울기를 언뜻 살피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원소와의 차담화를 시작하기 전에 조조는 이미 원소의 후방으로 허저와 장효를 시켜 사만에 이르는 철기 부대로 하여금 원소군의 뒤를 공격토록 명하지 않았던가. 조조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이런 말 저런 말로 시간을 끌면서 원소를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자, 차드시오. 조조는 지금쯤이면 허저와 장료가 관도 벌판을 돌아 원소의 후방에 접근하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계책의 막바지를 손수 조정하고 있었다. 조조와 원소 두 사람은 찻잔을 서로 들어 보이고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한낮의 태양은 중천에서 지글거리며 붉게 타고 있었다. 이때 조조의 진영에서는 갑자기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50여 명의 여자들이 손에는 쟁반 위에 술병을 받쳐들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원소가 깜짝 놀라며 여자들을 가리키며 조조에게 물었다. 뭣들 하는 것인가? 형님, 궁녀들이라오. 천자께서 하사하신 술이지요. 천자께서는 형님을 몹시 아낍니다. 전쟁보다는 화친을 바라시며 합한 줄을 보내셨소. 그러니 어서 한 잔 듭시다. 원소가 그 말을 듣고 천자의 수레 쪽을 바라보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였다. 그리고 난 뒤 조조와 술잔을 마주 보이고 술잔을 비웠다. 한편 조조 진영에서 몰려온 여자들은 원소의 진영으로 저항 없이 막바로 다가갔다. 그리고 여자들은 선두에 있는 장군들에게 술 한 잔씩 따라 올리며 말했다. 장군나리, 어서 드시와용.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 콧소리에 깜빡 죽은 사내가 많다. 여자들은 병사들 틈 사이로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눈앞에 보이는 병사들에게 무차별로 술잔을 건네는 것이었다. 허허허, 와하하. 전쟁터에 나온 원소의 군사들은 갑자기 조조 진영에서 달려온 50여 명의 미녀들 때문에 넋이 빠지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녀들에게 추궁거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자 뒷줄에 있는 병사들은 여자들 앞으로 나오려고 길을 썼다. 그러다 보니 원소군의 팽팽하던 긴장감도 풀어지고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그것을 보자 허유가 장졸들을 향하여 소리를 내지른다. 땡? 이 밥통 같으니라고 전쟁터의 계집을 만나러 왔더냐? 모두들 듣거라. 당장 계집들을 쫓거라. 어서들 가라. 허유의 명령에 제장제졸들은 할 수 없이 여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했다. 그리하여 여자들이 서둘러 돌아가자 수상한 예감을 감지한 허유가 원소의 마차 위 높은 곳으로 서둘러 올라가 뒤를 살펴보았다.
곽도가 허유의 그 모습을 보며 말한다. 적군은 뒤가 아니라 앞에 있소이다. 그러나 허유는 그 말에는 대꾸조차 아니하고 원소의 이공자 원희를 부른다. 원희 장군, 철기병을 이끌고 속히 후방으로 가서 조조군의 후방 습격을 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희가 알겠소. 대답을 하고 철기군을 이끌고 후방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심상치 않은 예감이 엄습한 허유가 이번에는 장공자 원담에게 소리를 지른다. 원담 장군, 당장 주공을 모시고 오시오. 원소의 진영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원소는 조조에게 최후 통첩을 하였다. 자네가 허도를 바친다면 다시는 자네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원소는 기선을 제압한 어조로 조조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천자께 주청드려 자네를 연주 대장군에 봉하고 평생 부귀영화를 보장하지. 하고 승자의 아량을 보이듯이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 무지 고맙소 형님. 하고 대꾸하더니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로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면서 고개를 쳐들고 턱 끝으로 원소를 건너다 보는 것이 아닌가. 원소는 순간 의아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의 조조의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겸손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거리의 불황자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원소가 놀란 눈으로 조조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조조는 원소를 향해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웃음을 웃어 보인다. 허헛, 원소, 내가 너라면 조맹덕과는 절대 화친하지 않고 무덤이나 만들어준다. 왜냐? 조맹덕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무조건 싸우면 이기니까. 으하하하. 조조는 원소를 향해 조롱이 가득 담긴 눈으로 조소를 흘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춤을 추듯이 팔을 휘저으며 자기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어이상실. 원소는 조조의 괴이한 언행에 그만 넋이 나갔다. 그러다가 아차 싶었는데 장공자 원담이 말을 달려오며 외쳤다. 아버님, 어서 돌아가시죠. 어서요. 그리하여 원소가 자기 진영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자기 진영에서 공격 준비의 북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원소가 공격 명령도 안 했거늘 누가 정고를 울린단 말이냐? 하고 나무라자 아들 원담이 급하게 외친다. 아버님, 조조의 철기군이 후방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원소가 깜짝 놀라며 뭐라? 조조놈이? 에라이 천하 제1의 역적놈아. 나는 기필코 내 놈을 죽여버리겠어. 원소는 조조의 진영을 쳐다보며 보이지 않는 조조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질렀다. 어서 가세요. 원담이 아버지 원소의 팔을 잡아 이끈다. 그 순간 조조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장도를 뽑아 치켜들며 외친다. 어명이다. 역적을 토벌하라. 조인이 뒤이어 명령한다. 궁수진, 쏴라. 조조군 선두에 선 수만의 궁수들은 저마다 활의 살을 매기고 힘껏 당겨 원소군 진영으로 활시위를 놓았다. 일시에 수천 발의 화살이 원소의 진영으로 날아갔고 뒤이어 또다시 수천 발의 화살이 공중에 날아올랐다. 해를 마주보고 있던 원소의 병사들은 조조군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화살을 맞고 고꾸라지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야 공격 준비 아니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조조군의 화살은 멈출 줄을 몰랐다. 척갑을 씌운 화살촉은 원소군의 방패를 관통하며 사정없이 날아들어 원소군 병사들을 꿰뚫었다. 이렇게 기선제압에 성공한 조조군은 발석차를 이용하여 돌덩이와 불덩이를 원소의 진영을 연속해 쏘아대었다.
뒤늦게 조조군의 대공세를 파악한 원소가 황급히 명령을 내렸다. 전차 부대 공격하라. 원소의 명에 따라 이륜 전투 마차가 조조군 진영으로 달려나갔다. 조조군에서는 방패 부대가 출병하여 전투 마차의 접근을 방패와 장애물로 막아냈다. 조조가 겉옷을 벗어붙이고 손수 북채를 들어 전고를 두드리며 공격 군호를 타격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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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둥, 두두둥. 짧고 길게 연속되는 진고의 군호로 조조군의 공격은 방패 부대에 뒤이어 장창 부대가 뒤를 바쳤다. 그리하여 마주 달려오는 전투마차의 마상을 향하여 가차없이 장창이 날아들었다. 마차가 장애물에 걸려 뒤집어지고 마차의 바퀴에 끼인 칼날에 병사가 베어지고 바퀴에 치인 병사가 나동그라지고 병사를 잃은 마차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였다. 이렇게 양군의 치열한 접전은 계속되었다. 조조군의 공격은 치밀하였다. 국로대와 철포대가 적진을 향하여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 갈기고 발석차는 먼 거리에서 사람 머리통 크기의 돌과 포안을 원소군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아, 저게 뭐야? 저거야말로 병력차 아닌가. 처음으로 나타난 병력차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었다. 쇠사슬에 엮인 굴렁쇠에 꽂힌 철새는 양쪽의 말에 의해 끌려 구르면서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쇠꼬챙이로 닥치는 대로 박살을 내었다. 그 뒤를 이어서 조조의 철기군이 진격을 했다. 조조의 철기군은 넓은 관도일대를 개미떼처럼 뒤덮으며 원소군을 향하여 돌격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원소의 철기군과 창과 칼이 불꽃을 일으키며 부딪혔고 다시 그 뒤는 조조군의 보병이 새카맣게 뒤를 받치고 달려들었다. 앞에서는 조조군의 신형 무기가 사방에서 번쩍거리고 뒤에서는 적장 허저와 장효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이미 조조군의 선제 공격으로 사기가 저하된 원소군은 갈팡질팡하였다. 이런 것을 중군에서 지켜보던 백전노장 원소가 모를 리가 없었다. 물러나는 자는 죽는다. 원소는 전투를 독려하며 연실 외쳐대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군사들의 아우성에 묻혀서 들리지가 않았다. 모사 허유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원소의 전투마차로 오르며 긴급히 아른다. 주공. 우리 선두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계속해. 철기군, 보병, 계속 공격하라. 원소는 병사들을 향하여 계속해 고함을 질러댔다. 주공. 허유의 외침이 원소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원소는 칼을 휘두르며 계속해 소리친다. 겁내면 죽음이다. 돌격. 어서. 그러자 이번에는 허유가 원소의 몸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주공. 보세요. 조조의 철기군이 우리 중군까지 뚫었습니다. 지체하면 늦습니다. 그 순간 원소의 전투마차에 화살이 날아들었다. 이크. 원소와 허유가 동시에 깜짝 놀라며 몸을 숙였다. 허유가 재빨리 측근 호위무사에게 명한다.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주공을 매시지 않고. 그러자 원소의 호위무사들이 전투마차로 우르르 몰려왔다. 아냐, 후퇴 못해. 원소는 극구 부인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허유는 주공, 어서 가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위험합니다. 하고 말하며 자신의 주공을 마차에서 끌어내리다시피 하였다. 난 못 가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실랑이를 하는 중에 원소의 전투마차에 실려있는 대형 전고에 화살이 꽂히며 소리를 냈다. 펑! 원소의 전투마차 아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공자 원담이 깜짝 놀라며 어서 주공을 모시고 후퇴하라 하고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전투마차를 버리고 말에 오른 원소가 그 자리를 떠나자 원소의 전투마차에는 수십 발의 화살이 일시에 꽂히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원소는 여지없이 화살에 꿰뚫릴 뻔하였다. 원소가 전투마차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본 조인이 소리친다. 원소가 도망친다. 애들아, 어서 쫓아가 원소를 죽여라. 와. 조조의 철기군이 명령이라 원소의 뒤를 쫓아 달려들었다. 그와 동시에 원소군은 공격과 방어를 멈추고 일시에 뒤로 돌아서 도망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조조가 원소의 동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천자의 수레에 올라타며 목청껏 소리를 내질렀다. 원소가 달아났다. 패장 원소를 죽여라. 살려뒀다간 다시 올 것이니 원소를 반드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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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계속 질러대었고 양군의 전투 한복판에 있던 천자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얼마가 지난 후 원소군이 후퇴하고 조조의 추격군이 떠나간 관도벌판에는 전쟁 뒤 고요가 밀려왔다. 전투로 죽은 병사의 사체가 너른 벌판을 가득 메울 만큼 즐비하였고 주인 잃은 군마는 끼리끼리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편 황급히 후퇴를 한 원소는 관도 한편으로 군영을 옮기고 패잔병들을 불러 모았다. 원소는 군막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날의 참담한 패배에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었다. 조조, 지독하고 간사한 도적놈. 정면으로 붙었다간 내 적수가 못 되니까 그런 개수작을 벌였지. 아이 참, 내가 그놈의 수작에 그만 넘어가다니. 원소는 군막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사기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모사 허유와 곽도도 함께 있었다. 너무도 분한 나머지 원소는 허유에게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말한다. 조조놈 수작에 내가 3번이나 속았군. 그놈이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고 천자를 내주겠다면서. 원소는 이번에는 곽도에게로 옮겨가 계속 짓거린다. 국력까지 풀어서 군심을 흐렸어. 아이고, 이걸. 아이고 이걸. 원소는 한탄과 더불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러자 허유가 입을 연다. 추공. 조조가 차 대접을 한 것은 아군 후방을 기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햇빛을 이용해 우리 군의 시선을 막은 겁니다. 내 실수야. 정신이 나갔지. 교활한 조조놈의 술수에 넘어가다니. 원소는 자기 머리를 두드리며 오만상을 찡그리며 한탄조의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 한몸 잘못 판단으로 수많은 병사를 잃었어. 원소는 발악하듯이 격분했다. 허유가 그를 달랜다. 추공, 슬퍼하지 마십시오. 승패는 병가지상사이오니 이번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결코 노여워하실 일만은 아닙니다. 곽도도 원소의 심기를 달래는 말을 한다. 추공, 아픔을 돌이켜보니 문득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구? 원소는 곽도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그러자 곽도가 전풍이 옵니다. 추공. 전풍이 여러 번 간언하길 조조는 술수와 전쟁에 능해 굳이 전쟁보다는 신속하게 기세로 제압해야 하며 당장의 전쟁보다는 부국강병에 힘쓰면 4, 5년 후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맞아. 그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을 당했어. 전풍이 지금 어딨나? 원소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대로 갑자기 전풍의 안위가 궁금해졌다. 그러자 허유는 쓴 얼굴을 하고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곽도가 대답한다. 전풍은 지금 기주의 감옥에 있습니다. 기주 감옥에는 왜 있나? 잊으셨습니까? 주공께서 하옥을 명하셨지요. 하고 곽도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허유가 입을 연다.
주공, 전풍과 조조의 목을 한데 모아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원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곽도의 등을 끌어당겨 문 쪽으로 밀면서 말한다. 어서 내 마차를 타고 가서 당장 전풍을 감옥에서 꺼내서 관도까지 데려오게. 그를 중용해야겠어. 네, 주공. 어서 다녀와, 어서. 허유는 사사건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전풍이 원소의 곁에서 보필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리하여 곽도가 명을 받고 전풍을 데리러 기주로 출발하자 원소에게 고한다. 주공, 전풍을 석방하는 것은 괜찮을 듯 하오나 중용하시는 것까지는 고려하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두 사람 간의 반목을 알고 있는 원소가 정색을 하며 묻는다. 어째서인가? 주공께서는 모르시지만 조금 전에 기주 수장의 보고에 따르면 관도대전 패배 소식이 기주에 들어가자 모든 문무대신과 백성들이 슬퍼하였으나 유독 한 사람, 오직 소인배 전풍만은 감옥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합니다. 뭐라 했다더냐? 원소는 힐난하듯이 반문했다. 그러자 허유가 일순 입을 닫고 두 손을 올리며 송구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원소가 눈을 치켜뜨며 말하라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을 듣고 허유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주공, 전풍이 하늘을 향해 소리치길 주공은 졸장부의 고집불통으로 지략도 없이 자신의 성경지명을 안 들어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없는 사실을 고해 바쳤다. 그러자 고개를 흔들며 듣던 원소가 불같이 화를 내며 탁자를 걷어찼다. 괘씸한 놈, 감히 날 무시하고 그따위로 짓거렸단 말이지. 그리고 원소는 즉석에서 수하 장수를 불렀다. 여봐라. 네. 장수 하나가 들어와 예를 표한다. 부르셨습니까? 원소가 내실에 보관 중인 자신의 검을 가리키며 말한다. 지금 당장 내 검을 가지고 기주 감옥으로 달려가 전풍을 참아라. 하고 무시무시한 명을 내렸다. 그러자 장수는 명을 접수하고 네, 주공. 하고 대답하며 원소의 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장공자 원담과 이공자 원희가 들어와 보고한다. 아버님, 패잔병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으며 병사들을 모두 정비하면 40만쯤 됩니다. 이번 전투에서 주로 군수와 전차를 많이 잃었습니다. 뒤를 이어 원희가 고한다. 아직도 남은 병마가 조조군의 2배는 넘으니 재전투가 가능합니다. 심기일전을 편다면 아직도 우리의 병력이 더 우세합니다. 하오, 좋다. 원소는 조금 전까지 침울했던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침착하고 자신 있는 어조로 명한다. 이번 전투를 교훈 삼아 조조군을 멸하자. 명하노라. 3군은 닷새 내 정비하고 재전투를 준비하라. 예. 한편 어둠이 내린 기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전풍에게 옥졸 사령이 다가와 예를 표하며 말을 건넸다. 대인, 정말 쪽집게 같으세요. 뭐가? 조조는 용병술이 뛰어나 우리가 패한다고 하셨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주공께서 관도에서 대패하셨답니다. 그러자 전풍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며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랬건만 불행하게도 적중하고 말았구먼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옥졸 사령이 며칠 안에 주공께서 대인을 다시 부르시겠죠 하고 희망 담은 소리를 했다. 그러자 전풍이 옥졸 사령을 한번 힐끗 쳐다보곤 고개를 흔들며 자네는 주공을 잘 모르네. 주공께선 의심이 많고 변덕이 심해. 우리가 대승을 거둔다면 주공께선 기쁜 나머지 예니를 잊고 나를 석방하겠지만
불행히도 주공께서 대패하셨으니 몹시 분통해 하실 게야. 그러니 네 명도 다해가는 일이 벌어진 게지. 전풍은 쓸쓸한 심정으로 가라앉은 소리로 말하였다. 바로 그때 원소의 명을 받고 기주로 달려온 장수가 원소의 보검을 두 손으로 받들고 다가온다. 그리고 옥중의 전풍에게 주공의 명이요. 군주 모독죄는 용서치 못한다. 자결하라. 장수는 전풍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면서 참담한 어조로 말했다. 전풍도 참담한 어조로 장수에게 물었다.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부추긴 자가 허유인가 곽도인가. 그러나 장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알겠구먼. 전풍은 쓴 입맛을 다시며 옥졸 사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보게. 네. 지필묵 좀 가져다 주게. 주공께 유서를 남기려니. 네. 옥졸 사령은 이미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눈치챘다. 그리하여 전풍이 말하는 대로 지필묵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풍은 이내 붓을 들어 주공 원소에게 마지막 고언을 차분하게 써내려갔다. 이윽고 붓을 멈춘 전풍이 원소의 보검을 들고 찾아온 장수에게 부탁조로 말한다. 장군, 나는 어차피 주공의 명에 의해 죽어야 할 몸이나 감옥보다는 별 아래서 죽게 해주시오. 마지막 천기를 보고 싶구려. 그리하시오. 장수는 예를 표하며 고개를 숙여 보였다. 전풍은 옥을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제처럼 하늘 가득히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전풍이 앞장서 걸어가며 하늘 이쪽 저쪽 구석구석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하늘이 조조를 돕고 있구나 하고 한탄 어린 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장수와 옥졸 사령은 전풍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탄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검을 주시오. 전풍은 원소의 보검을 건네받자 그 자리에서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우러러 절규한다. 하늘이 원망스럽소. 원망스러워. 그리고 그는 그 칼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한편 이날 밤 원소의 대군 8만을 괴멸시키고 많은 군수품을 노획한 조조군은 대대적인 전승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러나 조조는 자신의 군막에서 이날 정오에 원소와 벌였던 공방을 되씹어 보고 있었다. 조인이 기쁜 얼굴로 들어와 아랜다. 주공, 원소는 관도 외곽으로 후퇴하여 진영을 구축했으며 이번 전투로 기세가 크게 꺾여서 쉽사리 덤벼오지는 못할 겁니다. 조조는 침상에 몸을 기댄 채로 누워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괴고 담담한 어조로 묻는다. 우리 군 손실은 얼마더냐? 조이는 입맛을 다시며 말한다. 7천이 전사했고 부상병은 2만에 이릅니다. 원소군이 8만을 잃었으니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군. 내가 전쟁터에 뛰어든 이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처음이다. 조조가 이렇게 오늘의 전공을 치하하자 조인의 얼굴에는 금방 화색이 돌며 장군들도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기세라면 조만간 기주로의 진격도 장담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기뻐하지 않고 다시 담담한 어조로 말한다. 만약 적군이 지금 습격해 온다면 어쩔 텐가? 네. 조이는 느닷없는 조조의 질문에 어리둥절하며 대답할 바를 몰랐다. 원소가 습격을요? 만약이라잖나. 조조는 감은 눈을 치켜 떠보이며 조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인은 대답할 바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조가 전승 축하연으로 떠들썩한 병사들의 소리를 가리키며 말한다. 이제 원소와의 싸움이 겨우 시작되었는데 그까짓 한 번의 전투를 이겼다고 다들 취한 꼴을 좀 보게.
지금 원소가 습격해오면 우린 낮에 전투에서 이긴 것 이상으로 대패하고 말아. 그렇지 않겠어? 아. 조인이 비로소 조조의 말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조조의 말이 이어진다. 적군은 안 왔지만 중군의 주장이라면 그런 습격도 염두에 둬야지. 알겠습니다. 즉시 정찰병을 풀어 야간 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다른 걱정거리를 말한다. 우리가 원소에게 대승을 거두긴 했으나 아직도 군사수에서 원소군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의 열세는 변함이 없으니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더구나 원소군이 청주, 유주, 병주 등에서 계속해 군량과 병마를 보내올 것인데 그때 원소가 정신을 차리고 전력을 재정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크게 어려울 것이야. 그리고 조인아, 우리는 지금 군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느냐? 조인이 눈이 동그래지며 묻는다. 승상? 아까 연회에서 말씀하시기로 100일치 군량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야. 병사들 사기를 꺾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말한 것이지. 실은 열흘치뿐이지. 그렇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조이는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내저으며 입을 닫았다. 그리고 이내 그렇다면 이쯤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더라도 원소군은 감지덕지하여 뒤를 추격하지는 못할 것이니 하고 단적으로 건의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다시 눈을 감고 말한다. 난들 철수하기 싫겠냐만 모처럼의 승기를 접고 지금 물러서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네, 그렇긴 합니다. 조인도 군량의 걱정만 없다면 이번 승기를 끝까지 가져가서 원소군을 괴멸시키고 싶었다. 조조가 이어서 말한다. 순욱이 곁에 없어서 원통하군. 그가 있었다면 무슨 방도를 찾았을 것인데. 승상?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순 선생께 서신을 써주십시오. 급히 허도로 연락병을 보내겠습니다. 한편 허도의 순욱은 조조의 서신 받아보고 조조의 큰아들 조비를 찾아갔다. 공자, 이것 좀 보시오. 승상께서 진퇴를 물어오셨는데 순욱이 조조의 서신을 내밀며 이어서 말했다. 승상께서 서신에 군량 고갈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 장기전이 어렵다 하시면서 이런 사실을 원소가 알면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필패를 명키 어렵다 하시면서 지금 물러서긴 너무 아깝다 하셨소. 그러자 부친의 서신을 모두 읽어본 조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순 선생, 서신에는 진퇴의 득실을 모두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자 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문한다. 승상께서 당신이 결정해도 될 사안을 내게 물어오신 까닭을 아시겠소? 아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약관 20살 전후의 젊은 나이의 조비로서는 지천명의 늙은 나이의 삶을 살아가는 부친 조조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조비의 대꾸를 듣자 순욱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자, 들어보시오. 승상께서는 지금 물러나고 싶어 하시오. 다만 그렇게 결정하기엔 지금의 기회가 아깝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내가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요. 그렇게 되어 철군을 한다면 병졸들에게도 순욱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하고 당신의 철군 계획은 이 순욱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에 철군의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는 것이오. 아, 조비는 순욱의 말을 듣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순욱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과연 아버님은 총명하신 어른이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도. 그러자 순욱이 고개를 숙이고 조비를 올려다보며 입을 연다. 승상의 총명함은 천하 제일이 아니고 천하의 두 번째요.
순욱은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말했다. 그러자 조비는 눈을 깜빡이며 그럼 천하제일은 누굽니까? 순욱이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건 좀 더 기다려보면 됩니다. 얼마 후 조조가 받은 순욱의 답신은 아래와 같았다. 승상, 지금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원소는 대패를 했다지만 4개 주에 이르는 부유한 땅을 가졌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양식을 길러내며 많은 병마조차 생산하고 있으니 시간은 원소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 상황은 승상께 유리하니 이번 기회에 원소를 괴멸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하오니 조만간 기회를 잡아 재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두려운 것은 군량 부족이 아니라 승상 마음의 병이지요. 첫 전투에서 대승하셨으나 우려는 더해가고 패배도 좌절도 두려운 겁니다. 당면한 군량의 부족은 이렇게 하소서. 조조가 순욱의 답신을 읽어보고 옆에 있는 조인에게 결심하듯이 말한다. 이런 신하가 있는데 나 조조가 원소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나 항상 눈치가 조금 모자라는 조인이 2 손을 맞잡아 올려 보이며 묻는다. 승상? 그러면 철수합니까? 그러자 조조가 매서운 눈으로 조인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철수한다는 놈은 참아라. 3군에 명하라. 무기와 군수를 정비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상, 군량은 어쩝니까? 조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아무런 일도 아닌 듯이 태평하게 대답한다. 서주에 수만 군량이 있으니 속히 정갈하여 조달하도록 하라. 네, 승상. 한편 그 시간 조조군의 대패하고 관도 한쪽으로 밀려난 원소군 진영에서는 적정을 살피기 위해 책사 허유가 야음을 틈타 몇몇 장수와 병사를 거느리고 몸소 전선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최전방 경계 장수에게 보고를 받는다. 선생, 조조군은 3중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진영 10여리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병사들을 나누어 경계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순찰병들이 한 시각마다 순회하고 곳곳에 보초병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허유는 예상보다 삼엄한 조조군의 경계 상태를 전해 듣고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어둠 속을 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때 보고를 했던 장수가 어둠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나직하게 말한다. 저기 보십시오. 기병 하나가 나오는군요. 허유가 장수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조조군 진영에서 누군가 말을 타고 조용히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분명히 구원병을 부르러 가는 터, 저자를 뒤쫓아 활을 쏜 뒤 품을 뒤져봐라. 허유가 이렇게 명하자 장수는 호위 병사에게 저놈을 어서 추격해라 하고 짧고 강하게 명령했다. 그러자 곧바로 기병 4~5이 뒤를 쫓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활을 쏘아 홀로 말을 달리던 조조군의 병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뒤이어 그 자의 품을 뒤져 한 장의 편지를 찾아내어 허유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편지를 내밀며 선생, 말씀하신 대로 그 자는 품에 서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허유가 봉투를 끌러 달빛에 편지를 읽어보곤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조조, 이번에는 살아나기 어려울 게다. 허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말을 돌려 본영으로 급히 돌아갔다. 한편 그 시간 원소는 곽도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주공, 기주유주에서 구원병이 도착했습니다. 청주에서 보냈다는 10만 군량도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일이 되면 마병 8만과 보병 25만, 수군 10만 등 우리 군사는 총 40만이 넘고 군량도 100일치나 확보됩니다. 그래,
첫 전투에서 일부 병력의 손실은 있었지만 병사를 충원하고도 군량까지 넉넉하군. 그렇다면 다시 조조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3군을 열흘 내에 정비토록 하라. 내 이번에는 기필코 조조를 없애고야 말겠다. 원소는 충원되는 병력과 조달되는 군량 사정을 보고받자 새로운 자신감이 용솟음쳤다. 그러자 곽도가 새로운 건으로 입을 연다. 주공, 사소한 일이 하나 있사온데 혹여 노하지 마시길. 곽도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 원소의 눈치를 살폈다. 말하라. 원소는 덤덤한 표정으로 곽도에게 명했다. 곽도가 허리를 구부리며 입을 연다. 업군 태수의 밀보인데 태수가 보내는 군량 5만석 중에 허유의 아들이 3만석을 착복한 탓으로 나머지 군량 조달에는 시간이 걸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소는 곽도를 힐끗 올려다보며 그게 어찌 사소한 일인가? 적군을 눈앞에 두고 군량의 목숨이 걸렸거늘. 자식놈의 군량 착복 사실을 허유도 알고 있나? 아들이 자백하기를 허유도 그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3만 군량으로 아비의 저택을 고쳤다고 하니 원소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든다. 허유가 날 배반했군. 그러나 지금은 조조와 전쟁 중이니 이 일은 잠시 불문에 붙이고 전쟁을 끝낸 뒤에 엄중히 조사하겠노라. 예, 그리하심이 좋겠나이다. 곽도가 허리를 숙이며 주군의 명을 받아들였다. 그때 최전방 적정을 살펴보러 갔던 허유가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며 들뜬 소리로 말했다. 주공, 주공,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조가 패할 조짐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표정은 시덥지 않은 소리를 들은 얼굴이었다. 그러자 의외라는 표정의 허유가 원소와 함께 있는 곽도를 발견하고 응, 곽도도 있었군 하고 말하며 언짢은 표정으로 그를 보며 생각했다. 저자가 무슨 소리를 했기에 조조의 패할 조짐을 알리는데도 주공의 표정이 이럴까? 원소는 기뻐하기는커녕 담담한 어조로 허유에게 묻는다. 무엇을 보았기에 조조가 패할 조짐이라 하는가? 그러자 허유가 곽도에게 시선을 거두고 원소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오늘 밤 초경에 소신이 조조의 군영을 염탐하러 나갔는데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기병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서 서주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서신 정갈이겠군. 곽도가 이렇게 말하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허유가 하던 말을 멈추고 곽도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곽도를 향하여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서신이라. 헌데 곽도 대인, 당신은 한밤중에 조조가 왜 서신을 보냈다고 생각하오? 하고 말하고 난 뒤 원소를 향해 돌아서며 말한다. 주공, 현재 조조군이 우리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뒤에도 경계를 삼엄하게 유지하면서 야밤에 기병을 보내는 것이 뭔가 미심쩍다 싶어서 소신이 급히 쫓아가 활을 쏘라 명해 그자로부터 조조의 군령장을 입수했습니다. 주공 보십시오. 허유는 입수한 서신 봉투를 내밀었다. 원소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들자 허유는 조조는 군량도 다했고 무기도 부족하여 급히 서주에 있는 군량과 무기를 관도로 옮겨오라는 명을 하달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조군의 무기는 물론이고 군량조차도 부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허니 주공, 조조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습이며 전쟁의 장기전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러자 원소가 눈을 깜빡이며 묻는다. 허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나? 주공,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40만 대군을 총 출동시켜 두 갈래로 나눠 한쪽은 10만 병사로 조조의 관도 진영을 공격하고
나머지 30만 군은 밤을 틈타 허도를 기습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두 곳 군대 중에 한쪽만 성공해도 조조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오늘 밤 공격을 명하신다면 우리 두 군대는 모두 성공합니다. 허유는 자신감에 넘치는 어조로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자 느닷없이 곽도가 가소로운 웃음을 크게 웃었다. 하하하. 때마침 원소가 허유에게 대꾸하려다가 말고 곽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곽도는 허유를 향해 그것 또한 조조의 계략일 뿐 주공을 속일 순 없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곽도의 말을 듣자 허유는 화를 내며 곽도, 당신 지금 제 정신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곽도는 여유를 잃지 않고 허유에게 대꾸한다. 조조는 고의로 당신 보란 듯이 서신을 보내고 굴령장을 빼가게 해서 우리의 기습을 유인한 것이 틀림없소. 조조는 그런 계략을 충분히 저지를 만한 인물이지. 왜 오늘 낮에도 보지 않았는가? 궁녀를 동원해서 우리 병사들의 혼을 한 번에 빼내는 것을. 그러니 그런 가짜 굴령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심야에 기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조조는 군사들로 하여금 매복을 시켜두었다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할 것이 자명한데 어찌 어리석게 그런 깸에 군사를 함부로 움직인단 말이오. 그 말을 듣자 허유는 진작에 곽도를 설득하기는 틀렸다고 판단하고 원소를 바라보며 주공, 조조의 군량과 무기는 분명히 부족하니 지금이 놈을 섬멸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공격할 시간을 끌게 되면 시간은 반드시 조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허유는 흥분한 어조로 원소를 설득했다. 그러나 곽도가 끼어들며 주공, 그 굴령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천자를 믿기로 거짓 화친을 청했고 우리 군의 후방을 기습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주공께 차 한 잔을 대접한다는 계략을 꾸민 위인입니다. 그러니 그깟 굴령장쯤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소가 굴령장을 내려놓으며 그래 맞네. 또 조조의 꾀에 넘어갈 뻔했어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허유가 크게 낙담한 얼굴을 하는데 원소의 말이 이어진다. 허유 계책을 올릴 땐 숙고부터 하게. 허유가 그 말을 듣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들어 실망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주공, 정말 뜻 바뀝니다. 곽도의 눈에는 조조의 군영 모두가 함정이고 계략으로만 보이니 이거야말로 조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곽도를 핑계로 원소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자 원소가 정색을 하며 허유, 무엄하다 하고 짧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허유가 그 말을 듣고 즉시 허리를 굽히며 주공 용서하십시오. 소신 가끔 무엄하오나 주공께 대한 충심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원소의 명을 받고 그의 보검을 가지고 기주의 감옥으로 전풍을 참하러 갔던 장수가 두 손에 보검과 전풍의 유서를 받쳐들고 들어와 고한다. 주공, 전풍이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원소가 애처로운 소리로 묻는다.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순간 원소는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다. 유언을 남겼더냐? 죽기 직전에 주공께 서신을 남겼습니다. 장수는 죽간을 들어 보였다. 곽도가 총총히 다가가 죽간을 원소의 앞에 바쳤다. 그러자 원소는 마음이 심란하니 자네가 읽게 하고 곽도에게 명했다. 곽도가 서신을 열어 전풍의 유언을 읽기 시작하였다. 주공, 소신의 죽음을 들으실 즈음엔 조조에 대한 공격을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소신이 이빠른 소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닐진데 소신에게 죽음을 명하신 배경에는 소인배의 비방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도는 여기까지 읽은 뒤에 잠시 말을 멈추고 허유를 건너다 보았다. 그러자 전풍에 남긴 말을 듣는 허유의 얼굴은 온통 찌그러져 있었다. 곽도가 계속해 전풍의 유언장을 읽는다. 그 소인배는 바로 충심을 가장한 허유로 그는 조조와는 어릴 적 함께 자라온 동무로 옛 정이 두터워 서신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소신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죠. 그러니 주공께서 조조를 이기면 그는 주공께 충성을 다할 것이고 만약 주공께서 조조에게 패하신다면 그는 보나마나 조조에게 투항할 것입니다. 이제 소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공의 명을 죽음으로 따르는 충심을 보이오니 주공의 주변을 잘 살피시어 충심을 가장한 간신을 물리치시도록 하옵소서. 전풍? 이론. 허유는 기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정말 기막히게도 전풍은 죽으면서도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원소는 쌀쌀한 표정이 되면서 허유, 어릴 적 조조와 동무였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허유가 네 아래옵니다. 제 고향과 조조의 고향은 지척인 관계로 어릴 적 조조와 함께 수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공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 조조와는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냐? 아니요. 허유는 손을 들어 보이며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주공 절대 아닙니다. 하고 재차 부인하였다. 이는 분명 전풍의 모함입니다. 주공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원소는 허유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지 않는 얼굴이었다. 원소는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허유, 수차례의 비방으로 전풍을 죽음으로 내몰았겠다. 네, 잠시 그 목숨을 살려두겠다만 조조를 멸하고 난 뒤 엄중히 처벌하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물러가. 원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허유에게 거친 소리를 내뱉었다. 낙담한 허유가 마지못해 예를 표하고 원소의 앞을 물러나 자신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자신의 주공 앞에서 벌어졌던 일을 곱씹어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쫄장부야, 쫄장부. 지략도 없는 쫄장부. 이렇게 있다간 나도 머지않아 전풍의 뒤를 밟게 되겠구먼. 아, 기가 막히는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